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를 버린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은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죠. 그런 날이면 숨어서 몰래 혼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일찍 배웠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앞에 놓인 길을 최선을 다해 걷는 거야. 보육원 원장님이 항상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혼자이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를 특별히 예뻐해 주셨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재미있었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었어요. 특히 과학 시간이 가장 좋았는데 인체의 신비로움에 대해 배울 때면 눈이 반짝거릴 정도로 흥미로웠답니다. 사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은 보육원에서의 슬픈 기억 때문이었어요. 저에게는 지민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곤 했죠. 지민이가 아픈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지민이를 다시는 볼 수 없었죠. 왜 의사 선생님들은 지민이를 살릴 수 없었을까?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았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학업적인 조언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처음 김지영 선생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첫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으로 교실에 들어오신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셨죠.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을 때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방과 후 선생님께서는 저를 교무실로 불러주셨어요. 민지야, 내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구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배경을 언급하면서도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김지영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는 선생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부와 진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제 개인적인 고민이나 꿈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었죠. 선생님은 항상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민지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네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선생님께 털어놓았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2학년 때 제가 의대 진학을 결심했을 때도 선생님은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의대에 간다고 학비가 엄청날 텐데 라는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김지영 선생님만은 달랐죠. 선생님은 제게 의학 관련 책을 빌려주시고 주말에 의학 특강을 들으러 갈 수 있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3학년이 되어 입시 준비가 본격화되었을 때 선생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겨우 1학년 때에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3학년 때까지도 특별히 저를 신경 써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종종 간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셨죠. 선생님은 제게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기억, 친구들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죠. 선생님은 그런 제 이야기를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공감해 주셨어요. 민지야,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너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넌 지금까지 정말 훌륭하게 해왔어. 선생님은 저에게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든든한 버팀목, 때로는 인생의 길잡이 같은 존재였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선생님은 제게 가끔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 남편분과의 사랑 이야기, 아들에 대한 자랑과 걱정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선생님을 한 인간으로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김지영 선생님께서 휴직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학교 생활이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선생님은 책상을 정리하고 계셨죠. 저를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평소와는 다른 쓸쓸한 미소였어요. 선생님, 정말 가셔야 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선생님은 주변 교무실 선생님들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민지야,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치료를 받아야 해. 너도 알다시피 입시는 너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없어도 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 보이는지, 눈 밑에 그늘이 얼마나 짙게 내려앉았는지 알아차렸어요. 선생님이 아프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선생님,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선생님 없이 어떻게?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선생님이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할게. 선생님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건 너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야. 입시가 끝나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들려줄 때 주려고 했는데 미리 주는 게 좋을 것 같네. 상자 안에는 작은 은색 펜던트가 들어있었어요. 항상 자신을 믿으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기억하고. 그 말을 남기고 선생님은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죠. 그 펜던트는 제가 가장 힘들 때마다 꼭 쥐고 있던 보물이 되었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혼자서도 잘 해냈어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공부하는 방향을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융통성 없이 공부하는 편이었는데 선생님은 항상 넓은 시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대학 생활은 정말 바빴어요. 의대 공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지만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밤늦게까지 해부학 공부를 하고 실습을 준비하면서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인 수연이의 부탁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 흔한 소개팅 한 번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어쩐지 수연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처음 본 순간 그의 훤칠한 외모에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그리고 자상하고 지적인 모습이 좋았죠. 그날 우리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 또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소개팅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의사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제가 밤늦게 당직을 서고 지쳐 있을 때면 병원 앞에서 기다려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기도 했고, 저는 그가 중요한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결혼하자. 그의 청혼에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 제가 자란 환경.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시부모님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그는 제 걱정을 알아챘는지 먼저 그의 어머니와 식사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남편과 저는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했어요.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잠시 후 남편이 문 쪽을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여기요. 저는 고개를 들어 윤재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김지영 선생님이셨어요.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제 인생의 멘토셨던 그분이 바로 남편의 어머니셨던 거예요. 선생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민지, 너 민지 맞지?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선생님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너무나 그리웠던 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 한 분이셨던 선생님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민지랑 서로 아는 사이야? 선생님은 제 등을 토닥이면서 남편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내가 항상 이야기했던 그 학생이야. 내가 가장 아꼈던, 정말 자랑스러웠던 그 학생.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께서는 당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를 위해 휴직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행히 지금은 완치되셨다고 했죠. 선생님도 그때 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고 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 연락도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미안했단다. 저는 선생님께 제가 어떻게 의대에 합격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이야기를 들으셨죠. 정말 자랑스럽다, 민지야. 네가 원하던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기쁘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남편과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물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 너희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될 인연이라 그렇게 내 마음이 쓰였나 보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놀랍고 기쁘다며 이건 분명 운명이라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또 다른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후로 저와 남편, 그리고 선생님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딸처럼 대해주셨고, 저 역시 선생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죠. 남편이 아버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렇게 1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선생님은 저에게 작은 편지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출했던 진로 에세이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었고, 그 아래 선생님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민지야, 네가 쓴 나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그 진심 어린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네가 이룬 성취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제는 내 아들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든든한 일원이 되어주어 더욱 기쁘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께 받은 따뜻한 격려와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아니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릴게요. 이제 저는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어릴 적 꿈꿨던 그 삶을 살고 있죠. 남편은 저를 항상 지지해주고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선생님은 이제 저의 시어머니 되어 여전히 지금도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보육원에서 자란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이렇게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사람의 인연이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인연의 끈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것 같아요. 제 삶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 여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김지영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어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요.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연들이 만들어준 이 행복한 삶에 감사하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또 어떤 놀라운 인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